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이 시간에도 농지 투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46쪽이 되겠고요. 오늘 강의는 제 10강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46쪽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15번이 되겠네요. 농지 취득 시 확인사항. 자,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매로 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법원에 응찰하기 전에 당연히 권리분석해야 되겠죠. 권리분석에 하자가 없었다. 그럼 법원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일반 부동산은요, 낙찰을 받게 되면 매수신청 보증금을 낸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법원에서 끊어줍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두 가지를 줍니다. 영수증하고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는 1등으로 농지를 낙찰받았다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는 확인증을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 확인증을 가지고 그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 사무실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야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안 사고 그냥 일반 매매를 했을 때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유권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내용은 확인사항은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까지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전 소유자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고 권리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소유자와, 농사를 짓고 있는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한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등기부상에 갑구에 가등기 같은 게 있는가 확인해 보고요. 을구에 저당권, 근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일반 매매할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해 봐야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농지를 경매 물건을 사던 일반 매매를 사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루리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역시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국토경비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각종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현장 답사를 해야 되겠죠. 현장 답사해서 침수지역이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 내가 경운기, 농기구가 그 농지에 진입할 수 있는 것도 롱로, 론프렁, 밭프렁에 농기계를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맹지가 아닌지, 맹지인지, 도로에 전답이 도로에 접해 있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죠. 또 내 땅을 가는데 농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교통관계도 확인해 보고, 또 농지에 어떤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재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중계약을 하거나 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여러분이 법원에서 이제 농지를 낙찰을 받게 되면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확인증을 끊어주거든요. 바로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면사무소에 가서, 읍면사무소입니다. 어디 간다고요? 시구읍면사무소에 가가지고 보통 이제 산업계가 있습니다. 산업계에 가면 농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농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가지고, 자, 내가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이 줍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인적사항 쓰시고 이제 이거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건 좀 이따 작성해 볼 겁니다. 이거 작성하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요 이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16번 볼까요?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라는 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에 법원에 경매물건을 사게 되면 농지증을 발급받아가지고 바로 법원 경매계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니까 일주일 이내니까 하여튼 낙찰 받고 농지증 나오면 바로 갔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속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 받는 날 시간이 가급적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할 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신청할 때 여러분이 법원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10제곱미터가 되었던 5제곱미터가 되었던 그 지목이 농지가 되면 반드시 법원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원합니다.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여러분 매수 신청 보증금 돈 낸 거 있죠? 10% 몰취당합니다. 몰수당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런데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을 했는데 시, 구, 읍면에서 농지증을 발급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지목은 농지인데 현황은 도로란 얘기입니다. 현황은 지목은 농지인데 현황은 도로기 때문에 농지증을 못 끊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오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뭘 끊어달라고 하냐? 반려공문을 끊어달라. 반려공문. 이 말은 내가 농지증을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 농지를 확인해 보니까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이에요. 현황이 전부 도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반려공문이라는 건 뭐냐? 이 낙찰자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였으나 이 농지는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농지증을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반려공문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반려공문을 발급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한 거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줍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증을 신청하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가보니까 농지가 불법 훼손됐어요. 불법으로 훼손돼가지고 농지증을 끊어줄 수 없겠다는 거예요. 농지증을 끊어줄 테니까 바로 이 농지를 농사를 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와라. 복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뭐냐? 제가 일단은 낙찰을 이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당하니까 일단은 농지증을 끊어주시면 내가 낙찰을 받고 소유권 등기하고 언제까지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복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때 여러분들이 복구계획서
이것도 제가 학생들 데리고 가서 직접 작성해 드리기도 했고, 제천 수산면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복구계획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또 어떤 일산에서 어떤 분이 낙찰을 받으러 와가지고 말이죠, 농지증을 발급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언을 했죠. 복구계획서를 우리가 작성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농지증을 끊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농지증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진짜 복구해야 될까요? 복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뭐 일일이 공무원들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은 농지증을 발급받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복구를 하겠다고 여러분 중장비를 동원해서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7번 넘어갑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있지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별표샷이고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농지를 상속받은 것을 상속 등기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농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게 없어요. 11번 볼까요?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이게 민법 245조입니다. 민법 245조에 시효취득 완성인데요. 이게 245조가 뭐냐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입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입니다. 이 말은 점유, 제가요 부동산을 20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소유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인데 20년 동안 소유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20년 동안 누군가가 주인이 나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아무 일 없었습니다.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년이 지나게 되면 민법상 취득으로 인정받는 것이 민법상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 20년이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농지가 등기가 안 된 땅을 내가 20년 동안 농사를 졌어요. 평온공연하게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지나고 해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것이 민법상 시효취득인데요. 이때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본다 그러면 12가지를 다 알아야 되겠지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매로 낙찰을 받거나 일반 매매할 때는 반드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8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절차가 나왔죠. 신청하게 되면은요, 농업경영계획서, 농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요, 이틀 만에 농지증이 나옵니다. 오늘 신청하면 늦어도 내일 모레 나온다는 겁니다. 이틀이 내니까 오늘 오전에 신청하면 내일 오후 정도면 나와요. 오늘 접수하게 되면 내일 면장, 읍장, 면장에 결제를 맡아가지고 내일 오후면 나옵니다. 그런데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시구 읍면에 가가지고요, 담당 공무원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시구 읍면에서 줍니다. 누가?
농지 담당이 산업계, 농지계, 농지과, 산업과의 농지계, 산업계 농지 담당 이런 사람들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쓰세요.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이걸 안 쓰고요. 자, 1번 농지 취득자 작성합니다. 여러분 책에다 쓰세요. 신청인은 여러분 성명 쓰시면 됩니다. 성명 쓰세요. 2번 주민등록번호 쓰시면 됩니다. 3번은 주소, 현재 여러분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4번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쓰시면 되겠죠. 5번 취득자의 구분 보니까요. 농업인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 안에 동그라미 치시고, 아니 여러분들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농지를 샀다, 농업인 하시고, 만약에 이변에 농지가 아예 없어가지고 지금 최초로 1000제곱미터 이상을 샀다, 신규 영농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번 농지를 샀는데 1000제곱미터 미만 샀다, 9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미만 샀다면 주말 체험 영농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이 샀으면 법인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요. 6번째 소재지는요. 시, 군 주소 쓰면 되겠죠. 구, 읍면, 리, 동, 번지. 예를 들어서 제천시 수산면 무슨 리 몇 번지, 7번 지번입니다. 번지수 56번지 이렇게. 8번 지목은 전이면 전, 답이면 답, 과수원이면 과수원 되겠고요. 8번 면적 쓰시면 돼요. 12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면적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농지 구분인데요.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바뀌냐, 영농, 여건, 분리농지냐. 이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이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띄워보면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보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요. 진흥지역 바뀌면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한계농지, 영농여건, 분리농지면 분리농지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취득원인 11번 취득원인은 주로 매매 아니면 일반 사면 매매고요. 여러분들은 경매를 샀기 때문에 경락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경락. 취득 목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 경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주말 체험 영농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또 농업 전용, 농지 전용이면 전용, 또 학교에서 실험 실습용이면 거기다 쓰면 되겠고요. 농지법 발조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7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7조 1항 2호에 따라 이와 같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합니다. 날짜 쓰시고 농지 취득자 신청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서를 여러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것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거기 뒷장에 49쪽 보시면 나왔죠.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게 돼서 접수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조사해서 검토해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서를 반려라고 있죠. 반려공문입니다. 반려공문.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발급하게 되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50쪽입니다. 50쪽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합니다. 50쪽 농업경영계획서.
토지를 살 때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 1번 소재지.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이죠. 옛날보다 양식이 아주 간편해졌고 지난 2012년 7월 18일 개정됐는데요. 양식이 소재지는 시, 구, 면, 리, 동 주소 쓰시면 됩니다. 그 농지 소재지에 주소 쓰시는 거예요. 지번 쓰시고요. 번지수, 지목, 전 쓰시면 전, 면적 쓰시고 영농거리는요. 거기 5번에 영농거리라고 나왔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 영농거리, 직선거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배 예정 장목. 예를 들면 뭐가 될까요? 거기 주배 장 뭐 쓰면 될까요? 뭐 이런 거 배추, 그죠? 배추, 뭐 상추 등 그죠? 아니면 여기다가 나무를 심으려면 뭐 묘목 심어도 있죠. 과실수, 영농 착수 시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농 착수는 보통 봄에 하지 않습니까? 뭐 3월경이라든가 4월 초순경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보니까 취득자 및 세대원 농업 경영 능력. 취득자와 관계는요, 여러분 본인 쓰시세요. 두 칸이 나왔는데 첫 칸은 여러분 본인 쓰시고 성별, 남, 연령, 직업, 영농 경력 없으면 그냥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 밑에는요, 뭐 여러분들 그 가족관계 쓰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부인 거 쓰면 되겠네. 부인이나. 부인이면 남편 거. 같이 농사 지러 가는 거니까 두 사람 쓰면 됩니다. 본인과 뭐 배우자 거 쓰시면 됩니다. 9번 취득 농지의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자기 노동력에다가 100% 자기가 농사 짓겠다. 그러면 자기 노동력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아니면 자기 노동력에다가 7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고용 30%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만약에 벼농사 같은 경우는 다 자기 노동력으로 못해요. 그렇죠? 전이라면 여기다 자기 노동력 뭐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만약에 자기 노동력 70% 일부 고용 30%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10번 농업기계 장비의 보현황. 기계 장비명 현재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 쓰면 되고 11번 보세요. 농업기계 장비 보유 계획 뭐라고 쓰면 돼요? 사, 괭이, 호미 등 트랙터, 뭐 경운기 뭐 이런 거 있겠죠. 기계 장비명, 규격 쓰면 됩니다. 그리고 12번 연고자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동네에 어떤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연고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고자의 관계 쓰시면 되겠고요. 날짜 쓰시고 제출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와 농업 경영 계획서 뭐 작성하는 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51쪽은 그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농지 원부 이익이도 아마 뒤에 있을 겁니다. 미리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그래서 농지 원부를 만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제가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 농지가 경기도 양평군에 있다. 양평군 단월면에 있다. 저도 단월면에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또
저는 여주군 대신면에도 있습니다. 소액 투자해갖고 조그마한 땅을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요. 단월군, 양평군 단월면, 여주군 대신면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농지를 원부를 만들려면은 언제 만드는 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농지 원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이 농지 원부를 가질 수 있어요. 농지 원부는 어디에 하느냐? 강동구 천호동 주민센터,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다가 농지 원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공무원이 그 단월면에 있는 공무원에게 서울에 있는 사람 아무개가 거기 단월면에 농지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가 확인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농지원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느 때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직접 여러분들이 양평군 단월면에 가서 농사를 질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고, 담당 공무원이 갈 때 현재 여기 농사를 짓고 있구나. 근데 담당 공무원이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아무개 걸 내가 대신 경작하는 사람이요. 이러면 농지증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본인이 농사를 직접 져야만이 농지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왜 농지원부를 만드느냐? 농지원부를 만들면 각종 혜택이 많습니다. 세제 혜택이 많아요. 비료를 살 때 비료를 무상으로 국가에서 보조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름 같은 거 살 때 부가가치세, 세금을 면제받는 그런 혜택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만드는 겁니다. 또한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람은 나중에 팔 때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 거죠. 2억까지. 또는 5과세 기간 동안에는 3억까지도 면제받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원부는 아무 때나 신청하지 말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농지원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농지증 공부하셨고요. 52쪽으로 넘어갑니다. 농지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 농지법. 지금 배우는 게 농지법이에요. 농지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농지법과 농어촌 정비법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 농지법은 도시인에게는 규제법이지만 농업인에게는 지원법이 됩니다. 이따가 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만약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농업인이 집이 없는 사람이 농지에다가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을 하는데 신고만 가능합니다. 신고. 근데 도시인이 농지에다 집을 지으려면 허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허가가 더 규제가 많잖아요. 그냥 신고만 하면 집을 질 수 있지만 도시인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게는 규제법이지만 농업인에게는 지원법이 된다.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은 개발법이 되겠습니다. 개발법. 여러분 저 시골에 가시게 되면 뭡니까? 집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렌탈해주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거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농지의 위탁경영입니다.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3자에게 위탁경영을 하는 거지요.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다. 21번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 여러분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제가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 군대를 갑니다.
농사 짓다가 군대 가면 농사 못 지기 때문에 위탁경영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에 있다. 해외 여행 중에 있다면 농사를 못 지니까 위탁경영 가능합니다. 농업법인이 청산 중에 있는 경우도 위탁이 가능하고요. 질병, 취약, 내가 선거에 공직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경우에 따라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 요양 때문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위탁경영 가능합니다. 내가 교도소 갔다 구치소,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 중일 때도 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또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렇죠. 자기 노동력 70%, 타인 노동력 30% 이런 경우도 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농지 위탁경영 할 수 있는 경우까지 공부했고요. 22번부터는 다음 내에 한 번 더 농지법 시간 한 번 더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농지법 3를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